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2월 15일이고요. 목요일. 오늘 아직도 안 들린다고? 아직도 안 들리면 안 되는데. 그럴 리가 없는데. 잘 들리잖아요. 그죠? 네. 2월 15일 목요일. 네, 저녁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들리시면 된 거예요. 네, 안 들리신 분들은 나갔다 오세요. 이제 안 들리는 분들은 나갔다가 오세요. 저는 정상이 되었습니다. 자, 자, 빨간고추님, 어서 오시고요. 자랑거리님, 은영이님, 박경리님, 밤하늘의 빛과광님, 부자엄마 가림님, 레드골드님, 주우님, 향이아빠님, 신살품격님, 흰목련님, 찌리구리님, 꿈의 열매님, 짱순이님, 방하치님, 옥구연아님, 주식초보 엄마님, 게스트분들 반갑습니다. 유튜브 볼게요. 잠깐 까부는 사이에 네 많이 오셨네요. 형주님, 해피정님, 바다님, 긍정의 힘님, 단풍이님 어서 오시고요. 상상 이상으로님, 문영민님, 원태호님, 김영자님 반갑습니다. 패밀리 피싱님 어서 오시고요. 강병철님, 태호 어머니님, 양영숙님, GH 플러스님, 미소돔님, 백만부자님, 이희수님, 여종성님, 마이유님, 박경숙님, 신찌리구리님, 구찌리구리도 있어요? 네, 썬데이님 어서 오세요. 유영일님, 바라기님 어서도 오시고요. 리버폴리님, 김현근님, 이경춘님, 두려움없는 자유님. 그리고 가치나님, 파송송 양봉탕님, 입 좀 빨리 털어보세요. 네. 네. 여름나무님 어서 오시고요. 박경수님은 별이 여기서도 안 보이는데요. 별이 없는 것 같은데. 네. 암토리님 어서 오세요. 한송이님, 봉금덕님. 봉금덕님 되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다. 그죠? 뭐 했어요? 에이지님 어서 오시고요. 주식부자 여달님 반갑습니다. 부자 오빠님, 얼음골님. 네, 어서 오시고요. 희망님, 빨강망토님 반갑습니다. 유영님은 어제 공짜 종목 만들었어요. 축하합니다. 네. 오노노님도 어서 오시고요. 로즈마리님 반갑습니다. 그리고요. 우따블루님, 아다님 반갑습니다. 네, 파랑새님도 어서 오시고요. 여의도 가자님, 행복한 부자님 반갑습니다. 꿀벌 오소리님, 코지님 오랜만에 오지 마시고 자주 오세요. 도채호님 어서 오시고요. 그리고요. 강병철님 잘 들려요. 좋아요. 네. 그리고 김희영님 반갑습니다. 시베리안 허세님, 미소도님도 어서 오시고요. 나도 아빠님, 황금우주님 오늘은 많으세요. 김영자님, 네. 그리고 별룬사님도 어서 오시고요. 또 모중님, 시몬스님, 최병준님, 또 유선군님 반갑습니다. 상위 10%님, 풍림부자님, 우유소보로님도 어서 오시고요. 황금손님, 그리고 어제와 다른님, 다 돼요. 이제 88도 잘 됩니다. 네, 그리고 네, 요 정도 인사드리면 되겠죠? 네. 여기까지만 인사합시다. 어제와 다른님 불러드렸어요. 김혜자님, MH님, 안동부자님, 김수희님 어서 오시고요. 네, 동신님, 너는 나의 꽃님, 네, 시몬스님도 네, 별 달면 좋은 게 있죠. 최군희님, 임진영님, 썬님, 강탱구리님, 은혜님도 어서 오세요. 해피해피님, 연호님, 고길떡님, 김연자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해피해피님도 반갑습니다. 김미란님, 네, 네, 이 정도면 다 부른 것 같은데 이순희님, 김진기님,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또 있나요? 네, 연대부자님, 마이해피님, 수정한태님, 설아해피님, 네가티브님, 느띠나무님, 빨간고추님, 아무튼 반가워요. 흰목련님도 어서 오세요. 자, 좋습니다. 이제 시작합시다. 출석 부르는데 한참 걸렸네요. 이래서 초반에 빨리 출석을 부르고 확 끝내버려야 되는데. 자, 시장이 조정을 받으니까 예상했던 조정이라 반가워요? 아니면 기분이 나빠졌어요? 계좌는 뭐 특별하게 밀리거나 그러진 않았죠. 네, 계좌는 뭐 그렇게까지 나쁜 건 아니고요. 돈까치님, 네, 저점 청구에 오신 것을 축하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자, 멤버십을 해야지 별 딱지가 붙죠. 자, 아무튼 조정을 좀 받으니까 어때요? 조정을 받으니까
이 큰일 났다 이 생각 드시나요? 아니면은 '아 드디어 올 게 왔구나. 자식들 오기만 해 봐.' 나 딱 이렇게 좀 뭐 전투력이 막 올라간다거나 뭐 그런 느낌도 있으세요? 아니면은 어디서 "야 돈 갖고 와 돈. 이제 살 때가 온 것 같아." 뭐 이런 느낌들. 그런 거 사실 받으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는 굉장히 기다리는 조정이 있잖아요. 조정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 조정에 대한 부분들이 만들어지니까 우리는 이제 반가워해야 돼요. 그리고 언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사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고민을 이제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주가가 더 빠질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걱정돼요?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폭을 굉장히 많이 줄여준 상태잖아요 지금. 네. 마이너스 폭을 굉장히 많이 줄여준 상태이기도 하고 여기서 쪼끔 주가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가기도 하고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고런 포지션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진행을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는 뭐라 그랬어요? 떨어지면 뭐 한다고? 매수만 더 해 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방송 제목이 뭡니까? 방송 제목이 더 멀리 보고요. 더 크게 봐야 된다는 거. 우리가 단 한 가지만 가지고 이제 좀 봅시다. 네. 단 한 가지. 여러분들이 맨날 맨날 참고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바로 수급 동향입니다. 수급 동향. 네. 오늘 것만 보지 말고요. 기간별 집계를 보도록 할 겁니다. 2024년도 네. 1월 1 일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2024년도 2월 바로 지금 오늘까지요. 도대체 외국인들이 얼만큼 샀냐 한번 보자 이겁니다. 네. 9조 원입니다. 9조 원. 와우. 9조 원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대단하죠? 9조 원을 매수했다라는 것은 도대체 뭐가 있는 지금 기관도 팔고 개인도 팔았어요. 그런데 외국인들만 아주 미친 듯이 사들이고 있는 거죠.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이게 2월 달 들어서면서 더 심해진다는 얘기죠. 2월 1 일부터 보면은 무려 얼마를 샀냐면 5조 5천억을 삽니다. 5조 5천억이요. 개인들은요 6조 원을 갖다 팔았죠. 네. 자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외국인들의 매수가 폭발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폭발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걸 우리가 항상 얘기해 드리죠. 이거 보세요. 네. 자 이제 이 지금 현재 시점에 나와 있는 외국인 매수의 수량을 한번 체크해 보란 말이에요. 이렇게 체크해 보면 21년도 5월 달입니다. 21년도 5월 달 지수 포인트는 어느 정도 될까요? 네. 3,000 포인트 이상의 지수 포인트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외국인들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지분율이 어느 정도 되냐면 이 정도 라인이란 얘기입니다. 물론 이보다 더 많아져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더 많아질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얘네들을 보시면 고점에서 쭉 팔아 가지고요. 밑에서 사기 시작해서 지금 이만큼 비중을 채웠어. 이때 100개 갖고 있었으면요. 다 팔았다가 이제는 다시 100 개를 채워 놓은 상태라고 되시면 되는 거예요. 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다시 100 개를 채워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이 구간을 뭐라고 부를까요? 이 구간을 보너스라고 부르겠죠. 보너스요. 보너스. 왜냐면 어차피 지수는 저 위쪽까지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만큼의 금액을 그대로 갖다 집어넣었다는 이야기야. 금액이에요, 금액. 이때 1,000억 원어치 갖고 있었으면 지금 1,000억 원어치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얘네들은 주가가요. 더 많이 올라가는 것을 바라고 있는 애들이거든요.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온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본격적인 상승장이 왔다. 본격적인 시장 상황이 됐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거 한 가지 더 볼게요. 우리가 2013년 한번 볼게요. 2013년도에 외국인들이 정말 역대급으로 많이 샀던 해가 있었어요. 그 해가 언제냐면 2013년 9월이요. 2013년 9월 달에요. 2013년까지 어떻게 보냐 하실지 모르지만 그때를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되는 게 있어요. 2013년 9월 한 달 동안에 얼마 샀냐면 외국인들이 네. 2014년이 아니고 2013년인데 2013년 9월 1 일이고요. 2013년 9월 30일. 여기 보시면 여기 7조 6천억 나와 있죠? 7조 6천억. 네. 2013년 9월에 7조 6천억을 샀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사실은 거의 역대급이거든요. 역대급인데 이 정도에 굉장히 가까이 다가서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이거예요. 2013년이 어떤 해였는지 보세요. 2013년이 바로 여기예요, 여기. 여기에서 외국인들이 매수가 되었다. 이게 9월 달입니다. 여기에요. 여기가 9월 달이에요. 자, 그 이후에
시장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냐면 슬금슬금슬금 준비하다가 빵 치고 올라가는 모습. 2015년도부터 시작해서 16년도까지 연결되는 2017년도까지 연결되는 이 강한 상승을 보여줬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 보시면 같은 맥락이긴 합니다만 더 많이 올라갑니다. 2015년에서 2017년 여기 초반부까지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2013년에 주가가 많이 뛰어 올라온 부분도 보이실 거예요. 자, 요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하셔야 돼요. 자, 뭔가 매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주가가 올라간 게 없어라고 생각한다면 이 뒤 이어서 나올 대박을 한번 우리가 경험해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어떤 흐름들이 나오냐면 앞으로 나올 큰 상승장에서 외국인들의 매집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매수가 막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현재 시점에서 주가가 횡보를 하든 옆으로 눕든 간에 주가 좀 들어오든지 간에 신경 쓸 게 없어요. 왜냐면 이 시간에도 주가는 많이 들어왔었거든. 우리는 중요한 걸 봐야 됩니다. 뭘 봐야 돼요? 이때 뭐가 나왔냐면 슈퍼사이클. 반도체 슈퍼사이클입니다. 자,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한 이야기가 곧 나올 거예요. 뭐 올해 연말쯤 되든 아니면 내년이 되든 간에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실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게 되시면 여러분들은 요런 장을 만나게 되는 건데 요 시기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처럼 이렇게 반도체 업종군들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치고 올라갈 때 지수가 같이 올라가요. 이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은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서 같이 매집을 해 줘야 돼요. 주가가 떨어지면 더 산다. 주가가 눌리면 더 산다라는 것을 무조건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주식을 3년 투자했는데 손실만 보고 있다.' 그 시기가 여기서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네. 여기서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나는 주식 경력이 3 년인데요." 라고 얘기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얘기해 봤자 아무도 들어주지 않아. "3년 동안 뭐 했니?" 네. "손실만 봤는데요." 이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사실 3년 조정은 아니에요. 조정은 사실 2 년째에 끝났죠. 21 년도부터 22 년도까지 해서 조정은 2 년도에 끝났어요. 네. 그리고 나서 2023 년도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 가지고 뭘 하고 있었을까요? 이 하락에 대한 포인트를 지금 회복해 나가고 있었잖아요. 이걸 회복해 나가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마이너스 계좌가 플러스로 계좌로 넘어갔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플러스로 안 넘어가신 분이 있다면서요? 아직도 그런 분이 있어요? 난 몰랐네. 네. 네. 플러스로 넘어가는 계좌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먼 얘기가 아니고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물론 조정은 아직까지 연결되고 있어요. 왜냐면 전고점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조정장이라는 것을 계속 잊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네. 계속 잊을 수가 없죠. 근데 이 조정 국면에서도 주가는 분명히 내리고 오르고를 반복한단 말이에요. 흐름을 바꿔난단 말이에요.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 보더라도요. 이렇게 1 년여 동안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서 뭐가 이렇게 자꾸 걸려 이거.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서 여러분들의 삼성전자 평단가라든지 삼성전자의 투자 수익률을 많이 바꿔놨을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아무것도 안 해도 어차피 올라가긴 할 겁니다. 복구는 될 거예요. 근데 무언가 작업을 조금 해 주게 되면 마이너스였던 삼성전자가 플러스로 바뀌는 기적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죠? 주가가 물려 있는 상태에서 추가 매수를 들어가게 되면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그 시기는 언제냐? 주가가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겁먹지 말고 계속적으로 매수를 해야 되는 시기는 언제가 되겠어요? 지금처럼 주가가 올라가고 있을 때예요. 주가가 지금처럼 상승하고 있을 때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잘 생각해 보시면 이번에 조정 나오죠. 1월 달에 조정 좀 나왔었죠. '아 그거 재미없어. 아 짜증나요.' 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어. 근데 그것은 여러분들의 완벽한 착각이에요. 주식이 언제는 재밌었어? 주가가 막 올라갈 때요? 그런 경험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주가가 막 올라가서 뭐 신나는 경험 해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들 지금 3년 동안 조정밖에 안 받았잖아. 근데 뭐 재미가 있었고 없었고에 대한 그런 경험이 있어요? 없지. 거기에다가 지금은 상승장도 아니야. 상승장도 아니고 그냥 밑에서 그냥 헤매고 있는 장이잖아요. 아직 바닥이란 말이에요, 시장은. 네. 본격적인 상승장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지. 안 나왔는데 뭔 재미가 있겠어. 재미있을 리가 없어요. 네?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 하루 재미가 있든 아니면 어제부터 재미가 있든 없든 뭐 그런 거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뭘 해야 된다고 했어? 멀리 보고 길게 보자. 자, 삼성전기 얘기 나왔으니까 한번 보자 이거야. 삼성전기가 그렇게 재미가 없어요? 뭐 어떻게 했길래 재미가 없을까? 왜 재미가 없어요? 안 올라서 재미가 없는 거예요? 아, 이거보다 더 심각한 종목도 많아요. 네. 여러분들이 2차 전지를 갖고 있었다 그러면 재미가 있을까? 재미가 없지. 또는 뭐 엔터주 갖고 있으면 재미가 있겠어요? 재미가 없겠죠. 삼성전기는 우리가 그냥 뭐 오늘 안 올라간다고 해서 뭐 특별하게 부담될 건 아니죠. 지난 작년 12월에 열심히 올라갈 땐 재미가 있었어요? 다시 내려오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왜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갈 때는 재미가 있었는데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니까 와, 나 조금밖에 안 샀는데 더 사면 되겠다. 이 생각 안 들고 재미가 없는 거야, 그냥? 재미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다른 것들이 올라가는 것을 쳐다보면서 와, 저놈은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가죠? 와, 성추가 갖고 있던 그 신성 델타테크 그 3600% 나온 거 걔는 3600%가 나왔다는데 도대체 삼성전기는 왜 아직도 나는 마이너스고 매수가 근처고 아직도 올라가지 않고 저러고 있나요? 왜 이렇게 재미가 없나요? 얘 때가 아닌 거죠. 네. 이놈의 때가 아닌 거야. 자, 삼성전기는 뭐가 강점이에요? MLCC죠. MLCC는 뭐요? 적층형 콘덴서. 적층형 콘덴서라고 보시면 되죠. 적층형 콘덴서. 이건 뭐냐면 그 요즘에 IC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막 직접 해도 막 올려가지고 쌓아서 하잖아요. 3D 낸드 플래시 메모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HBM도 뭐예요? D램 반도체를 이렇게 수직으로 막 싸가지고 만든 거잖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콘덴서를 이렇게 여러 개 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가 가지고 있었던 용량을 크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게 MLCC인데 이게 어디에 들어가요? 이게 어디에 들어가? MLCC의 용도가 뭡니까? 저전력 회로에다가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해주는 게 바로 이 MLCC란 말이에요. 이 MLCC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도대체가 이거는 이거 너무 왜 이렇게 안 올라가? 내가 안 올라가 있을 때 빨리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MLCC는 어디에 들어가게 되겠어요? 이제 전기차에도 당연히 들어가요. 네, 전기차에도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AI, 온디바이스 AI입니다. 온디바이스 AI예요. 이거는 전력을 소비를 많이 해. 왜냐면 데이터 처리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여기다가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하려면 MLCC가 필수로 들어가죠. 이건 뭐 기본이잖아요. 그 다음에 삼성전기는 또 뭐라고 했어요? 카메라 모듈. 그러면 얘네들은 스마트폰 또는 AI 폰이 나올 때 아주 직접적인 수혜가 있는 종목이 아니겠어요? 우선주는 본주를 따라가기 때문에 우선주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보통 배당을 보고 투자하는데 사실 이 삼성전기나 이런 것들은 뭐 이렇게 배당에 대한 부분들을 크게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봅시다. 여기 시가총액이 지금 1200억이에요. 이런 것들은 변동성이 커. 거래량도 3000개죠. 이런 거는 사실 매매에서 여러분들이 탈출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저는 이런 것들 잘 안 합니다. 네. 삼성전기가 나오니까 해드린 말씀이지만 이 MLCC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살펴보시면 삼성전기만한 게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멀리 보고 있을 때 회사가 망할 회사도 아니고 그죠? 부채 비율 40%야. 유보율은 2000%요. 그 다음에 PBR은 지금 1.35. 괜찮네. 그죠? ROE는 6.5%. 뭐 돈 잘 벌고 있네. 그죠? 실적 괜찮네. 그럼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얘는 뭐 하면 되겠어요? 아휴, 많이 가게 생겼는데. 잘 가겠군요. 지금 시가총액은 10조 원입니다. 10조 원이면은 실적은 그렇게 나오나 한번 봐봐. 실적은 어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실적은 얘가 어느 정도 나오고 있습니까? 6천억, 그 다음에 8천억, 이제 10조. 이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가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적정 포인트를 볼 수도 있겠죠? 네. 아직까지는 뭔가 올라갈 만한 포인트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내용들이 지금 현재 이건 예측치잖아요? 이제 앞으로 계속 좋아진다라는 거. 중요한 거는 뭐예요? 좋아진다라는 부분이에요. 좋아진다라는 부분을 보게 되면, 그렇다면은 앞으로 좋아진다는데 나도 좀 사볼까? 나도 좀 사볼까? 이게 모이게 되면 주가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튀는 것이 바로 그러한 종목들입니다. 지금 이 종목은요, 뭐 이거고 저거 자시고 뭐 생각할 게 없어요. 그거 떨어지면 사면 돼요. 대신에 중요한 건 뭐냐? 멀리 봐야 되죠. 길게 봐야 됩니다. 얘는 직접적으로 지금 HBM을 공급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아니야. 엔비디아가 올라간다고 해서 삼성전기가 수혜를 볼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기기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당연히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게 이거예요.
전기차가 늘어난다? 당연히 이거 수혜봅니다. 전장 부품이 늘어난다? 당연히 수혜를 보는 거예요. MLCC이기 때문에. 그게 삼성전기거든요. 그럼 더 이상 뭐 할 게 있습니까? 이런 종목들은 가지고 있으면 그냥 저쪽에다 밀어놔요. 아직 안 올라가고 있으면 밀어놔요. 올라가면 그때 관심 가지세요. 재미가 있고 없고. 여기에 몰빵 쳤어요? 그럴 일 없잖아. 여러분들이 몰빵을 쳐야 되는 것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차였잖아. 지금 여기에 몰빵 치신 분이 있어요? 삼성전기를 너무 많이 사가지고 나는 정말 부담스러워서 잠도 안 온다. 이런 분 없을 거 아니야. 실제로 뭐 그렇게 많이 떨어지는 것도 없지만, 네, 뭐 물려봤자 여기서 고기가 아닐 겁니까? 그죠? 야, 요 근처 아니야. 그냥 물려봤자 뭐 몇 프로 되겠습니까? 이건 걱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멀리 내다보는 형태의 모습들을 볼 때는요. 떨어질 때 내가 돈 되면 조금 사고 돈 안 되면 그냥 놔두고 네. 그러고 나서 지켜보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재미있어 없어를 생각하실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렇게 보면 삼성전자도 지금 재미없는 분들 3년 동안 재미없겠네. 그죠? 3년 동안 삼성전자 재미없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워낙들 많이 사고 삼성전자는 왜 그렇게들 몰빵들을 많이들 쳐놨는지 모르겠는데 네 비중들을 많이들 실었어. 근데 추가 매수도 안 했어. 평단가도 안 낮췄어. 그러니까 지금은 재미가 없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보셔야지 돼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에 대한 포인트를 보시면 안 돼요. 제가 삼성전자를 여기 밑에서 추천을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 돌리는 자리입니다. 이제는 바닥입니다. 더 나빠질 데가 없어요. 이제부터는 계속 사기만 할 겁니다. 비중을 계속 키울 겁니다. 물려있는 사람들은 추가 매수해서 평단가를 무조건 낮추세요라고 얘기해드린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내가 이 시점 2023년도에 적자가 나오고 실적이 개판 나니까 삼성전자가 안 돼요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어차피 넘어가는 과정이잖아요. 그죠? 지금 상황이 안 좋다고 해가지고 내일도 상황이 안 좋으리라는 법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내일을 보고 투자하는 거거든요. 조금 높은 데서 조금 멀리 떨어져 가지고 살펴보시면은요. 저 멀리 있는 게 보여요. 아, 얘네 이렇게까지 갈 종목이니까. 우리가 현대차나 이런 것들을 대응할 때도 어떤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제가 쇼트도 올려놨잖아요. 네. 뭐 여기서 계속 사면 아유 현대차 더럽게 재미없었어. 그죠? 뭐 현대차 이거 왜 이래요? 자동차 왜 이렇게 못 가요? 그런 얘기를 숱하게 여러분들이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현대차를 많이 못 사서 아쉬워요. 떨어졌는데 지금 살까요? 네. 지금이라도 살까요? 이런 얘기도 하잖아. 지금 사면 안 되겠죠? 네. 근데 현대차도 이 당시를 보시면 이게 얼마나 웃기는 짬뽕입니까? 실적이 무려 15조가 나왔다는데 아직도 이 지랄을 하고 있으니 이게 답이 안 나오잖아요. 시총이 50조, 이제 겨우 50조 된 건데 그 당시엔 50조도 안 됐어요. 네? 그러니까 재밌는 건 이거란 말이에요. 내가 성장하는 것만큼 주가는 그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주식은 그렇게 생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서 나에게 두려움을 주고 어떻게 나에게 무서움을 줬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보고서 아 그냥 겁먹고 쫄 게 아니라 멀리 내다보세요. 그래서 이놈이 장사를 잘해 못해? 잘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만약에 2023년도 실적만 15조 나오고 내년도부터 뭐 한 10조 막 한 8조 막 이렇게 떨어진다 그랬으면 난 이거 안 샀을 거예요. 근데 올해도 15조인데 내년도 15조래잖아요. 작년도 15조인데 올해도 15조래. 내년도 15조래. 그럼 이거 뭐야? 주가가 안 올라가면 이거는 대역 죄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치에 맞지가 않잖아요. 돈을 많이 벌었는데 계속 한자촌에 사는 것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내가 연봉이 10억이야. 그런데 나는 저기 다리 밑에 개천에서 천막 치고 살고 있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연봉이 10억이에요? 근데 여기 개천에 다리 밑에서 여기 천막 치고 앉아가지고 네 그러고 살아? 그럴 일은 없잖아요. 그게 지금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아, 돈을 15조나 벌었다는데 왜 아직도 여기서 헤매고 있니? 왜 아직도 시가총액이 30조밖에 안 되니?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종목군들은 어떻게든 올라가게 되어 있는 거죠. 그게 오늘이든 아니든지 간에.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지던 시점에서도 용감하게 매수를 더하는 거지. 이때 뭐라고 했어요? 쫄지 말고 사라. 주가 떨어졌어요? 겁나요? 쫄지 말고 사라. 더 사라. 더 사세요.
아직도 안 올랐어? 더 사세요. 그것이 바로 전략이에요. 주저주를 대하는 전략은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이닉스를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하이닉스. 지금 이제 15만 원 찍어주고 막 이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이닉스 진짜 대장이군요. 멋지군요. 하이닉스 와장창 사야 된다고 했을 때는 이런 주식을 네. 그러죠. 하이닉스를 추천한다가 네. 하이닉스 끝났어. 하이닉스 직원들도 하이닉스가 끝났다고 얘기해. 이런 데는 희한하죠. 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체크를 하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LG 디스플레이는 지금 신진수권에 들어와 있을 거고요. 이 신진수권은 다음 주 일주일 내내 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유상증자 안 받으실 분들은 그냥 파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8일부터인가요? 네. 뭐 그 다음에 이제 3월 달 들어가면 이제 청약 기간이 있습니다. 그때 청약을 하시면 돼요. 유상증자 받으실 분들은. 그다음에 14일 전에 돈을 넣어 놓으시면 됩니다. 뭐 그거는 저기 일정표 보면 다 나오니까요. 그거 참고하셔 가지고 보시면 되고요. 그때 되면 제가 다시 이야기해 드릴 거니까 시황이나 이런 거 잘 체크해서 보시고요. 아시겠죠? 네. 책은 그냥 재활용으로 갖다 버리세요. 나도 뜯어보지도 않고 버렸어요. 네. 쓰잘데기 없는 거 그런 거 네? 쓰잘데없는 책 보내지 말고 그 돈 갖다가 유중에 보태서 사업에 좀 더 하든가 하지. 신주이수 거는 사고 팔 수가 있어요. 네, 사실 수가 있는데 더 사시는 거는 별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까지 많이 사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면 뭐 가격적인 매력도가 굉장히 높다거나 뭐 그랬다라면 상관이 없죠. 그럼 더 사도 되죠. 그러니까 그러면 더 사도 되는데 그런 거 아니라면 굳이 더 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1대 0.3인데 거기서 더 매수를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주도주, 흐름 이런 것들은요. 길게 보고 멀리 봐야 됩니다. 지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오늘 현대차 이런 것들 차익 실현 나왔잖아요. 자동차 차익 실현 나온다고 얘기했죠? 자동차 차익 실현 나온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기아차는 팔았어요. 기아차는 외국인 매도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아차는 팔았는데 현대차는요. 사실 기관에서 판 것도 없어요. 그다음에 개인들이 매수를 했지. 그럼 오늘 도대체 현대차는 뭐 어떻게 된 거야? 한번 봐봐요. 요것도 매매 동향 한번 보자 이거요. 매매 동향을. 투자자별 동향을 좀 살펴볼게요. 도대체 현대차에 무슨 일이 있었냐? 네. 뭐 보니까 여기 기관이 샀어. 그죠? 기관이 샀어 현대차 오늘. 외국인은 뭐 했냐 안 샀냐? 외국인도 샀어. 그럼 누가 팔았다는 얘기야? 개인이 팔았다는 이야기죠. 개인이 현대차를 많이 팔았네. 7조 8천억이나 오늘 갖다 팔았네. 그러면 이거에 대한 차익 실현은 누가 한 거예요? 여러분이 한 거지. 개인들이 한 거잖아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있었어요. 현대차 EUB나 뭐 이런 것들. 오늘 현대차 EUB가 순간적으로 9%까지 떨어졌던 거 기억나세요? 모르죠? 순간적으로 오늘 현대차 우선주 말고요. EUB가 오늘 순간적으로 9%대까지 떨어져요. 마이너스 9.47. 요가 떨어졌는데 이게 딱 한 30초 그랬나? 네. 30초? 값이 떨어지니까 이제 VI도 걸렸었어요. 근데 요거를 누가 받아 처먹었느냐? 모건이가 다 받아갔어요. 모건이가 순간 확 떨어진 거 밑에서 확 받아가지고 탁 채가 올리더라고. 예? 그러더니 그때 그냥 해가지고 바로 여기까지 올라가서 이렇게 끝난겨. 여기 분봉 보시면은 딱 요 시기에 여기 요거. 여기서 모건이가 다 받아갔어요. 무슨 얘기냐? 떨어뜨리기만 해봐. 내가 계속 받아줄게. 이 얘기잖아. 중요한 건 뭐예요? 많이 올라갔으니까 차익 실현이 들어가야 되는데 차익 실현의 주체가 지금 하지를 않고 있어요.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산 주식이 뭐다? 현대차예요. 현대차라고. 응?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산 주식이 뭐라고? 현대차라고요. 이번 달에 가장 많이 산 거.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보다 더 많이 산 게 현대차예요. 근데 차익 실현을 들어가려면 얘네들이 먼저 들어가야 되겠죠. 이해되세요? 차익 실현 하려면 얘네들이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왜냐면 많이 샀으니까, 쥐들이 가장 많이 샀으니까 제일 먼저 들어가야지. 근데 매도를 안 하고 있고 오히려 더 샀대. 그럼 뭐냐면 여기서 만족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이 변동성, 제가 여기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보통 이런 변동 나오면 저는 매도를 쳐요. 보통은 매도를 칩니다.
보통은 매도를 치는데 이번엔 매도를 안 치고 있어요. 왜 매도를 안 치냐면 수급이 변하지 않고 있어요. 물론 밑에 떨어질 때 외국인이 팔면서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생각하는 관점은요. 주가가 떨어지는 폭이 크지 않을 것 같아. 왜냐면 시장 전반에 걸친 부분들이 그렇게 나오지 않고 있죠. 거기다가 지금 정부 정책 아직 안 나왔잖아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정책 아직 안 나왔죠. 이번 주 안 나왔으면 다음 주에 나오겠다는 이야기겠죠.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배당 6%짜리 먹으려고 이렇게 들어오지 않아요. 꼭 그렇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러면은 기아차는 팔면 안 돼요. 기아는 다음 달이잖아, 배당락이. 그 기아도 많이 떨어졌는데. 얘는 안 팔고 있어요. 배당 때문에 뭐 6%에 목숨 걸고 들어오는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은 저 PBR 이런 쪽으로 진행이 좀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기아는 지금 PBR이 1한 배까지 솟았네요. 네. 그래서 못 가는 걸 수도 있겠죠. 저는 이거는 95,000원까지 떨어지면 한번 다 재매수를 고려해 보고 있습니다. 네. 믿을 게 없지. 정책은 믿을 게 없어요. 꺼내 놓으면 별거 없어요. 근데 꺼내서 나오기 전에까지가 기대감을 모으는 자리입니다. 정책은 항상 그런 게 있어요. 재료라는 것도 마찬가지야. 야, 이 기업 실적 좋다더라. 그러면 그 전에 막 올라가요. 실적 발표 딱 나오면 떨어지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 갖다 붙여요? 재료 소멸 해가지고 갖다 붙인단 말이지. 올라가기 위한 핑곗거리입니다. 정책이든 뉴스든 재료든지 간에 주가가 올라가기 위한 핑곗거리고 내가 팔지 않아야 되는 핑곗거리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미국에서도 CPI 지표 나와서 금리 인하가 뒤로 후퇴했대. 지금 그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약간의 차익 실현이 필요로 하니까 그런 것들을 가져다가 쓰는 거야. 야, 금리 인하가 뒤로 미뤄졌대더라. 그럼 기술주가 좀 안 되지 않겠니? 이참에 좀 팔을까? 그렇게 나오는 거야. 실질적으로 뭐 판매량이 감소한다거나 실적이 나빠진다거나 그랬다라면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다음 주 21일 날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엔비디아 이번 실적 발표도 굉장히 기대감이 높죠. 반도체는 지금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요. 근데 얘네들도 조정은 받아야 되겠죠? 조정을 받는데 주도주가 나오는 장에서 주도주의 조정은 어떻게 나옵니까? 그냥 원상복귀시키지가 않아요. 원상복귀시키는 조정이 아니라 가다가 어느 정도까지 성의 표시만 하는 거예요. 그럼 밑에서 기다리던 사람들은 매수를 못 해. 다시 돌려버리거든요. 자, 더 이상은 안 되죠? 라고 하면서 뭐래요?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주가를 다시 끌어올리거든요. 그러면서 뉴스를 막 갖다 뿌려요. 여러분들이 매도를 해야 되는 위치는 언제냐면 지금 이제 정배열에서 이격이 벌어지는 시점이죠. 이런 자리로 가고 있잖아요. 뭐 현대차 이런 것들은 좀 이격이 많이 벌어져서 조정이 좀 한 뭐 20만 원, 한 22만 원까지 좀 들어와도 괜찮을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근데 거기까지 들어오면 또 경기 일으키는 분들이 있죠. 위에서 사신 분들. 이런 분들은 또 경기 일으킬 수 있겠지만, 네, 뭐 22만까지 들어온다 해서 우리가 걱정될 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지금 뭐 수익률 빵빵하잖아요, 아직도. 네. 현대차 EUP 뭐 좀 들어온다고 해서 걱정될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걱정스러운 위치까지 들어오지도 않아요. 조정이 얕게 지나가면 어설프게 팔고 매수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상승장이 왔을 때 어떤 현상을 겪게 되냐? 내가 삼성전자고 하이닉스고 뭐 현대차고 간에 다 팔고 이제는 주가가 좀 조정받을 것 같으니까 조정이 나오면 밑에 다시 사야지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주가가 그냥 치고 올라가 버렸어. 그래서 내가 주식을 못 샀다 이거야. 자, 이번에 만약에 주가가 치고 올라가면 무슨 장이 온다고 그랬어요? 상승장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2700이 기준점이에요. 네. 2700 오기 전에 한번 들어갈지 아니면 뚫고 들어갈지 아직 몰라. 근데 어쨌건 지금 뚫고 들어도 어쨌든 간에 밑에까지 안 들어오고 그냥 다시 가버렸다 이거야. 이렇게 됐을 경우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상승장을 만나게 되는데 이 상승장에서 여러분들은 주도주가 없이 상승장을 만나게 됩니다. 어? 주도주가 없이 상승장을 만나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말씀하신 그대로 재미가 없어요. 시장이 오르는데 재미가 없다고. 다른 것들 다 올라가서 사기가 어려운 상태가 되거든. 내가 주식을 갖고 있으면 주가가 조금씩 변동성이 있을 때 추가 매수하기가 쉬워요. 내가 100개를 가지고 있다 이거야. 근데 이게 이만큼 올라가다가 이만큼 떨어졌어요. 그럼 여기서 뭐 한 10개 정도 추가 매수하는 거 크게 부담 안 되잖아요. 근데 내가 이거를 하나도 없어. 그런 상태에서 여기서 다시 100개를 사려고 하면은 부담이 상당히 많이 되거든. 매수를 못 해. 그냥 올라가 버리면요. 더 매수를 못 하죠. 더 떨어지면요. 무서워서 매수를 또 못 하죠. 매수를 못 한다고.
그럼 주도주가 없이 여러분들은 가셔야지 돼요. 그럼 주도주 말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뭐 이런 거 제외하고 다른 종목들, 그럼 소부장이나 자동차 부품주들 그런 것들은 사면 되지 않습니까? 걔네들은 안 올라가겠습니까? 걔네들은 안 올라가겠습니까? 똑같잖아요. 똑같아요. 삼전이 가고 하이닉스가 가면 다른 소부장도 가는 거야. 그럼 걔네들도 똑같이 못 사는 거예요. 물론 사볼 만한 종목이 한두 개가 나올 수 있겠죠. 어딘가에 숨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걔네들은 못 사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못 사는 거야. 그럼 변두리 종목 갖고 놀다가 상승장 다 가는 거지. 그럼 돈은 누가 벌겨? 돈은 어떻게 벌겨? 상승장에선 주저주로 돈을 버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특강에서도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많이 해드렸던 거. 특강 전부터 내가 안 하던 강조를 했죠. 이번 특강은 꼭 들으십시오. 이번에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 해드렸던 이유가 뭐겠어요? 이번에 준비를 잘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번에 우리가 1월달 특강을 들었다면 지금 시장의 반등은 2월부터 나타났거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지만, 네? 하이닉스 마찬가지지만 이거 언제부터 반등 나온 거라고 봐야 돼요? 2월달부터 급등이잖아. 1월달에도 좀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만, 네, 2월달이 신고가도 나왔잖아요. 현대차이든 자동차 같은 경우는 다 2월달 다 올라갔어요. 다 2월달입니다. 1월달에는 죽 떴잖아요. 죽 쓰니까 어때요? 이번에 여러분들이 현대차 이런 데서 사죠. 특강 때 산 거잖아요. EUB 특강 때 산 거잖아. EUB 이런 거 특강 때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 가격이 아직 안 올라가서 싸니까요. 1월달이 그런 시기예요. 1월달이 보통 1월 효과 어쩌고 막 얘기 나오지만 지금 중요한 거는 1월 효과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반감시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배당에 대한 부분도 뒤로 미뤄졌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12월달에 너무 올랐잖아요. 그래서 결과물이 굉장히 좋게 나올 수 있는 시기, 즉 싸게 살 수 있는 시기. 주도주가 싸게 나온다는데 이것만큼 좋은 시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이었죠. 그 다음에 지난 10월달 같은 때도 또 샀지. 10월달에 특강할 때도 또 샀어요. 이 현대차 UP는 특강 종목들이 특강 두 번 산 거예요. 5월, 10월달에 샀으니까. 이때도 샀잖아요. 왜? 배당 많이 준다니까.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이 엮어서 보시면은요, 아, 진짜 어마어마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많이 사시라고 했잖아. 그것도. 그냥 사는 게 아니고, 많이 사시라고요. 많이. 그러면,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올라갈 때는 계좌가 어떻게 변하는지 지금 여러분들이 겪으셨을 거 아닙니까? 그죠? 혼나는 것 같아요? 제가 화내는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뭔가 찔리는 게 있는겨. 이? 여러분들이 찔리는 게 있는겨. 지금 뭐예요? 찔리는 거 빨리 말해봐요. 제가 노안이어서 확대경을 좀 주세요. 확대경. 뭐가 찔리는 겁니까? 속속들이 들여다봐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계좌가 분명히 좋아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계좌가 분명하게 좋아져야 돼요.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무조건 느끼셔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느껴진다면 여러분들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수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제 입장이 되면은 굉장히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도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약간 좀 정색을 하면서 말했죠. 뭐라고 했어요? 주도주를 공략해서 수익을 만드는 게 당연한 장이라 그게 온단 말이에요. 그게 오는 거라고. 그거 찔렸네. 그거 봐. 맞네. 그거 홀랑 팔았네. 홀랑 팔았구만. 네, 팔았네. 그래요. 내가 다 들여다보고 있다니까 지금. 비중이 많은 몰빵이시군요. 나 이게 지금 이거 주문했어 내가 그래서 이거 샀어요 이거. 이제 와서 "어떻게 바꿀까요?"를 물어보시면 참으로 답답합니다. 그죠? 왜냐면 내가 지금 똑같은 이야기, 똑같은 얘기를 사실은 제가 1년 반 정도를 하고 있잖아요. 2023 년도 후반부부터. 그래서 그 당시에 증언을 좀 들어보자. 그 당시에 증언. 네. 증언을 제가 또 준비했죠. 제가요. 그 당시에 방송을 들었걸랑요. 근데요. 그때는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네. 이 모자이크에 대해서 그래요. 모자이크에 대해서. 네. 그거는 수업료예요. 네? 수업료입니다. 수업료고
솔직히 얘기해서 사라 할 때 돈이 없어서 못 샀어요. 또는 네, 그 당시에는 네, 살 만한 조건이 없었어요. 등등등인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 당시에 이렇게 올라갈 걸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과연 안 샀을까? 돈이 없다고? 과연 마음이 과연 마음이 뭐 달러빛을 내서라도 사지 않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상황이 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바닥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 대해서 아직 신뢰가 없었어요. 그죠? 근데 지금에 와서 조금 생각하고 있어? 라고 한다면 과거와 같은 그런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면 주가가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매집을 해줘야지, 추가 매수를 해줘야지, 작전을 짜줘야지 여러분들 효과를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많이 지나쳤잖아요. 많이 지나친 상태에서 현대차 이제 그 당시에는 네, 현대차를 더 살 수가 없었어요. 뭐 돈이 없었어요. 아니면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아니면 남편이 말렸어요. 와이프가 말렸어요. 그래서 요즘에 막 싸움을 하고 있어요. 뭐 이혼하려고 해요.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거 있잖아.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죠? 분명히 여러분들 생각해 봐봐요. 여기에서 주식을 왕창 매수한 부분들에 대한 실수를 이젠 여러분들이 안 하겠죠? 네. 이 실수 안 할 거 아니야. 시장이 막 흥분을 해. 막 미쳐서 돌아가는 것 같아. 너무너무 좋아. 막 기분이 막 그냥 하늘로 날아다니는 것 같아. 이럴 땐 여러분들이 실수를 안 하실 거 아닙니까? 이제는 그렇게 많이 올라가면 다시는 몰빵 치지 않으리. 또는 그때처럼 고점에 사지 않으리. 물론 똑같이 반복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제는 여러분 학습이 된 거야. 중요한 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학습이 된 거죠. 이 당시는 솔직히 얘기해서 네. 이 당시는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확신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계속 물려왔으니까 아유 씨 여기서 더 사라는 게 말이 돼?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이때의 효과를 얻을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 당시는 용감한 사람들, 그냥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들,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들이고 이때 매수하신 분들은 계좌가 플러스로 넘어갔겠지? 당연히 그랬을 거라 생각해요.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거고요. 자, 그러면 지금 나오는 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자,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상황만 좀 달라졌을 뿐이에요. 멀리 보는 건 똑같습니다. 왜냐면 아직 시작을 안 했거든. 아직 시장이 시작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는 거기에 맞는 전략을 짜셔야 되겠죠. 자, 지난 1월 달이 어떻게 보면 자동차를 매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만약에 조정이 깊게 들어온다면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확신을 가지고 매수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생각합시다. 자, 이번에 현대차가요. 쭉쭉쭉쭉 막 빠져가지고 한 20만 원까지 내려왔어. 그럼 여러분들 어떤 생각하실 것 같아요? 아씨, 엿됐네? 이럴까? 아니면은 이번만큼은 꼭 사야 되겠어. 이 생각할까요? 지금 같아서는 내려오기만 해봐라. 꼭 산다. 왜냐면 지금 24만 원에 있으니까. 내려오기만 해봐. 내가 꼭 살 거야. 20만 원만 사도 이게 한 20%잖아요. 24만 원 가면. 꼭 살 거야. 내 꼭 사고 말 거야. 네? 꼭 사고 말 거야. 하는데 실제로 20만 원 오면 안 사시는 분들이 아니겠죠. 여러분들 생각을 바꾸려면 지금 당장의 모습을 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 당장 모습. 왜냐면 지금 주가가 떨어지고 있거든.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못 사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멀리 봐야 돼요, 멀리. 나의 목표 주가는 어디인가? 내 목표 주가가 만약에 현대차가요, 50만 원짜리 가는 주식이다. 라고 마음을 먹었다면 어떨 것 같아요? 그러면 20만 원이 오면 완전 싸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멀리 보고 크게 목표 가격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는요,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이거는 무조건이야. 너무 기분 좋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요. 현대차 못 사서 아쉬워. 이웃비 없어서 아쉬워. 많이 샀으면 수익이 많이 났어야 돼. 아쉬워. 이거는 전부 다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속에 담아 놓고 공부를 해야 돼요.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분명히 활용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걸 못하는 순간 그냥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러면 장이 3,000 포인트 가든 4,000 포인트를 가든 그때 못 샀어요. 지금 살까요? 그런 사람도 없을 것 같죠? 그런 사람 또 있어요. 장이 3,000 가잖아요.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살까요? 그럼 내가 또 똑같은 얘기해. 아씨 4,000 가면은요. 지금이라도 살까요? 그때는 못 샀는데. 늘 역사는 반복됩니다. 근데 그 역사가 반복되는 흐름을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네?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때 없던 돈이 왜 지금 생겨? 그죠? 돈은 항상 있다고 그랬잖아요. 돈은 항상 있어. 내가 원하지 않았을 뿐이죠. 내가 정말로 간절히 원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아 정말 사도 될까? 남들 다 별로라던데. 아 엿 같다던데. 아 이거 뭐 이렇게 많이 사고 지랄이야.' 네. '아 진짜 이거 사야 돼? 지금 나 이거 현대차 지금 28만 원에 물려 있는데 지금 20만 원 이거 18만 원에 사야 돼? 아 나 약간 아 이거 좀 이상한데.' 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네? 이런 거.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어떻게 내가 좀 이렇게 해 보면 주식을 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마음 때문에 안 사는 거죠. 주식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지 돼요. 그렇게 내가 마음이 움직이고 싶지 않을 때, 사고 싶지 않을 때 정말 '뭐 이런 거 꼭 사야 돼?'라고 생각됐을 때 그렇게 사야 돼. 진짜 그렇게 해 가지고 물리는 경우도 있어. 근데 여러분들 이것만 딱 기억하세요. 내가 정말 시총 상위에서 그래도 뭔가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업종인데 주가가 많이 내려갔어? 이런 건 그냥 눈 딱 감고 그냥 매수하시면 됩니다. 근데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주식이야. 뭐 소형주야. 뭐 이상한 거야. 뭐 업종도 뭐 이상해. 뭐 저기 뭐 땅굴 파는 종목이야. 뭐 이런 건데 주가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마음이 싸하니까 사야 되겠다. 이건 안 되는 거지. 같은 상황이지만 다른 개념으로 보셔야지 돼요. 그래서 기업 분석을 꼭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가라는 것이요. 떨어질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좋은 주식은 떨어질 때는 다 같이 떨어지더라도 올라갈 땐 지 혼자 올라가요. 나쁜 애들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네? 아무런 문제될 게 없어요. 우리 가을님 같은 경우는요. 가을이라고 친다네 내가. 삼성전자를 저는 삼성전자는요. 6 년이 아니라 지금 몇 년째 주주입니까? 상당히 오래됐잖아요. 여기서 여기 뭐 여기서부터 하여튼 상당히 오래됐는데 중요한 건 내가 이렇게 뻔히 보이는 수작질에 여러분들이 당하면 안 되는 거죠. 사서 팔고 사서 팔고 사서 또 이제 다음에 팔고 이것만 해 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요즘에 트렌드인데 그냥 무조건 가지고만 있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수익률이 그게 대단히 나오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냥 배당만 이렇게 받는 부분이지만 배당을 삼성전자가 또 많이 주는 게 아니잖아요. 많이 받아야 한 2-3% 밖에 안 되잖아. 그래도 6년 동안 갖고 있어서 친다면 그래도 뭐 수익률이 제법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것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은 삼성전자고 현대차고 대형주들은 굉장히 쉽다고 그랬죠. 시세라는 것이 크게 나오고요. 몇 년에 걸쳐서 나옵니다. 상승장이 몇 년에 걸쳐서 연결돼요. 그리고 나서 조정도 몇 년 받아버려요. 화끈하지. 그래서 몇 년 동안 또 상승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가입하셨는데 왜 별이 없지? 네. 근데 또 몇 년 동안 조정받아요. 또 몇 년 동안 상승할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주도주거든. 쉬운 거예요. 쉬운 거. 그러니까 물론 이제 매달 나는 매달 사겠다. 계속 사겠다.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 전략도 괜찮아요. 어차피 계속 올라갈 건데요, 뭐. 나중에 많이 또 올라가면 이게 만약에 10만 원 넘고 20만 원 넘어가면은 그만큼 비중을 늘린 상태에서의 수익률이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겠죠. 삼성전자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뭐 당장 그래도 한 10년 안에는 망할 일이 없잖아요. 그죠? 네. 물론 가면서 오르락내리락 계속 하겠지만 네. 꾸준히 단 한 주라도 모아가는 거 아주 좋은 전략입니다. 그래서 뭐 굳이 그런 전략을 저는 탓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만약에 뭐 수익률이 좀 저조해서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흐름을 조금 이용해 보시는 것은 어떻겠느냐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 거죠.
모든 주식들은요, 흐름이 있어. 삼성전자고 하이닉스고 지금은 계속 내가 고고고, 자동차 고고고, 안 팔아. 내려오면 더 살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생각해 보세요. 이것들을 안 파는 날이 오겠습니까? 계속 갖고 가겠습니까? 저는 팔아요. 저는 판다고요. 21년도에 팔아먹었던 것처럼 싹 다 팝니다. 그때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팔 수 있는 기회도 상당히 오랜 기간 줍니다. 한 1분기 동안 팔 수 있게 만들어줘요. 한 3달, 4달 동안 매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다고. 그때 되면 파시면 돼. 그리고 훅 떨어지면 이제 다시 사면 되죠. 근데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이런 대형주, 시총 상위 종목들을 팔 때는요, 시장의 조정도 같이 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포트폴리오를 또 바꾸기 시작해요. 이제 이 시점에 제가 여러분들이 들었던 전략 기억하실 분이 있을 거예요. 대형주는 이제 그만 사시고 종목을 매도를 친 다음에 중소형주 위주로 개편을 하는 거죠. 그렇게 가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주가가 아직 바닥권을 기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힘들다고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힘든 거 아닙니다. 그리고 벌써부터 욕심내지 마세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욕심을 내야 될 위치가 아니에요. 지금은 주식에 대해서 욕심을 내면 안 돼요. 왜? 주식에 욕심을 내야 될 위치가 아니라고. 수익이 안 난다고 욕심낼 위치가 아니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지금 수익이 잘 나고 있는 분들을 타겟팅으로 해서 방송을 꾸려 나갔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손실이다라는 가정하에 제가 이 바닥권에서 만들어지는, 지금 작년에 특강을 제가 3번 했습니다. 어떤 특강을 했느냐? 첫 번째, 평단가를 낮춰라. 작년 초에 한 겁니다. 평단가를 낮추는 방법에 대해서 특강을 했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돌아서는 종목들을 매수를 해가지고 평단가를 낮춰서 탈출시키면서 종목을 압축시키는 전략을 짜기 시작한 겁니다. 재작년 말에 바닥을 확인하고 그 전략을 짰죠. 그 다음에 5월 달에 특강을 했어요. 전기전자, 전차군단을 매수하는 전략. 그 다음에 10월 달에 배당 특강이었고요. 이번에는 주도주 공략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특강의 기회는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때그때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적용을 시켜서 이용을 할 수 있는 종목에 대한 부분들을 강의를 해드린단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현재 시점에 딱 맞는 전략들을 거기에 접합을 시켜가지고요. 그 종목들을 사는 거예요. 지금 당장 수익이 나고 안 나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추천한 종목을 샀어. 근데 오늘 산 종목이 마이너스 나올 수도 있죠. 내일도 빠질 수도 있어. 근데 올라가잖아, 결국에는. 결국에는 올라갑니다. 아주 잘 올라가죠. 여러분들 그 월급 종목 드린 것들 중에 보면 KCP 같은 거 있잖아요. 아, 지랄 같죠? 아주 많이 내렸을 거라 생각해. 근데 요번 뭐 7,000원까지 내려갔어. 어머. 15,000원에 산 게 7,000원까지 내려갔어. 그러면 반토막이나 가깝잖아. 근데 지금 다 올라갔네? 그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뭐겠어요? 추가 매수를 들어가는 거지. 추가 매수를요. 평단가는 밑으로 까이게 되어 있어요. 지금 수익 다 났잖아.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요. 상승장이 오면 이런 조정도 없어. 그냥 막 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흐름을 보는 것은 이런 부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아, 이 종목이 지금 내려가고 있어? 그럼 난 일단 스탑. 이 종목은 망할 종목이 아닌 것 같아? 그럼 기다려줘. 돌아설 때 내가 매수해주면 분명히 치고 나갈 때 움직임이 나오는 거죠. 대한통운도 마찬가지였어요. 내가 대한통운도 지랄 같았죠. 지랄 같았는데 떨어진 것에 대한 부분들을 그냥 보상해 줄 때는 이렇게 그냥 수익, 뭐 이거 수익 안 나는 사람 없잖아요. 뭐 아가방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가방도 물려 있었는데 수익 안 나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지금 물려 있는 것들에 대한 걱정은 별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걱정할 필요도 없고 걱정거리도 되지도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사는 종목들은 다 어떤 것들입니까? 우리가 매수하는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에요? 기본적으로 기업 분석이 되는 거잖아. 왜냐면 내가 기업 분석하잖아요. 잡주 같은 거는 이제 지금은 다루지 않아요. 상승장에서는 뭐 적자인 기업이거나 부채비율이 좀 높다거나 기업 분석이 조금 애매한 것들도요. 추세가 좋으면은 힘 따라서 가기 때문에 매수를 할 수도 있어. 한두 개 정도. 네. 비중을 약하게 해서 접근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바닥을 잡아가는 시점이거나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타이밍에서는요, 무조건 기업 분석 좋아야 돼요. 왜냐면 좋은 주식이 올라가는 장이기 때문에. 나쁜 주식은 올라가지 않거든요. 좋은 주식이니까 올라가는 겁니다. 얘네들이 올라가면서 시장을 끌고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좋은 주식에 여러분들이 매수를 들어가야 되는 거고, 비중을 많이 담으셔야 되는 거죠. 작년 10월이 아니라 작년 5월. 작년 5월. 왜냐면 작년 2월 달에 특강에서는 제가 계좌를 꾸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평단가를 낮추면서 막 전략을 짜는 방법이었지만, 실제로 작년 5월부터는 전차군단, 그 소부장, 그 종목군들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거기서 수익 터진 것들이 굉장히 많았죠. 100%, 200%, 400%? 네, 그런 것도 많이 있었고요. 10월 달에는 뭐 현대차 뭐 이런 것들도 있었지만, 배당 관련한 종목 중에서 그때는 뭐 은행주 이런 것들 말씀드렸잖아요. 이번에 뭐 그런 부분들도 보시면 되고. 근데 작년 5월부터 아마 여러분들이 특강을 들으시는 분들은요, 계좌가 안 좋아질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는 무엇을 생각하고 가셔야 되냐면, 내가 물려있는 종목에 대한 어떤 신경씀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올라갈 종목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 한 주라도 더 사서 모을 수 있을 것인가. 이걸 가지고 승부를 거셔야 됩니다. 주도주를 많이 보유했을 때 계좌가 어떤 효과를 만들어내는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몰빵치라는 얘기는 안 합니다. 하지만 주도주에 대한 부분들은요, 평상시보다 2배, 3배 정도 더 담으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균일하게 종목을 5%씩 담는다. 그러면은 반도체에 15% 담는 거야. 그 다음에 자동차에 15% 담는 거야. 그럼 걔네들 합쳐가지고 전체 비중을 30% 차지하면 돼요. 저는 반도체하고 자동차 둘이 합쳐가지고 지금 현재 56%, 55%좀 나오는데 56%. 네. 전체 계좌의 비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자동차 종목이 크게 올랐을 때 이번에 계좌가 확 올라갔어요. 저도 많이 뛰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하고 똑같이 했기 때문에 똑같이 될 거라 생각하고 있지만, 네, 많이 뛰어요. 정말 뭐 상상 초월의 그런 상승률이 보여졌어요. 왜 그래요? 그동안 지랄 같은 상황을 버티다가 주도주가 딱 튈 때 나오는 그 포인트. 그러니까 갈 종목의 비중을 많이 실어주는 것이 그런 흐름이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주도주의 비중을 많이 실어주는 거. 근데 그걸 오버는 하지 마세요. 오버는 하지 마시고 적당 수준으로 담아주는 거죠. 그리고 한 종목을만 몰빵 치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 하이닉스 나눠서 들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소부장 같이 들고 있어야 되죠. 자동차, 현대차, 기아차, 현대 뭐 모비스, 그 다음에 현대차 EUB 뭐 등등등 해서. 근데 가장 주력인 건 뭐예요? 현대차죠. 현대차 EUB죠. 요쪽에 비중을 많이 실었지. 기아는 많이 안 실었어. 왜냐면 기아에 대한 부분들은 지난번에 매도 의견 드렸을 때 무슨 얘기 드렸냐면, 기아가 현대차의 시총을 앞지르는 게 나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얘는 상승이 제한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현대차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현대차에 더 비중을 많이 실어준 거죠. 그래서 기아차는 중간 시점에서 팔아먹었지만 현대차는 팔아먹지 않고 있는 내용이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주들. 물론 자동차 부품주들 물려있는 것도 많고 뭐 수익 난 것도 많고 하겠죠. 근데 그런 것들도 어차피 다 올라가는 거잖아. 대량주가 올라가면 어차피 짜바리들 다 같이 올라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잘 살펴보세요. 주도주를 내가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지 다 따져보십시오. 내가 몇 종목을 얼마 정도 갖고 있는지, 어느 정도 비중을 갖고 있는지. 그네들이 주도주의 비중이 많을수록 여러분 계좌가 더 빠른 속도로 상승하게 될 겁니다. 근데 그냥 다 똑같아 버려. 주도주도 뭐 한 5% 있고요. 자동차도 한 5% 있고, 반도체도 한 5% 있고, 다른 것도 한 5% 있고. 그러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올라갈 때 시세를 보기는 어렵습니다. 주도주가 좋은 이유는 뭐냐? 대장주잖아요. 크잖아. 등치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조정이 나올 때 조정폭이 작아요. 조정폭이 작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조그만 종목들은 수익률이 반짝반짝 뛰니까 좋긴 좋아요. 그런데 내려갈 때는 또 미친 듯이 내려가거든. 네? 이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은 매도 타이밍을 잘 잡는 사람이 아니라면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
3년 이상 투자했다고 하지만 지금은 다 초보잖아. 어차피 여러분들은 상승장을 본 적도 없는 초보 아닙니까? 예? 상승장 본 적 있어요? 상승장. 상승장 본 적 있습니까? 없잖아. 상승장을 본 적이 없는 3년 차야.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거지, 어떻게 보면. 네. 주식 시장에서 잔뼈가 굵었다 나름 생각하지만 주가가 올라갈 때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몰라. 어떤 것들이 시장을 끌고 올라가는지 모르고 있으면 그냥 뭐 상승장도 그냥 똑같은 장이잖아요. 3년 된 초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구성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봐야 되지. 어디 가서 말해보세요. 주식 몇 년 했어? 3년 했어. 일단 살아남은 걸로도 대단하지. 와, 아직도 살아있었어? 라고 하지만 상승장을 한 번도 경험을 못 해봤으면 아니 지금 이게 맞는 거야?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거에 대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주가가 조금 올라가면 팔아버리고요.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 주가가 상승을 할 때 차익 실현이 나오잖아요. 차익 실현이 나오잖아. 차익 실현이 나오는 게 누가 나온다고 했어, 아까? 개인들이 나오잖아요. 왜 그래요? 계속 올라갈 건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주가가 계속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팔겠습니까? 안 팔지. 여러분들 2007년도에 여기 2007년도에 또는 여기 이 리먼 사태 이후에 이 하락장을 겪은 사람들 여러분들하고 비슷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리먼 사태 겪은 사람들. 2007년도 꼭대기에 들어왔던 사람들. 이 지랄 같은 장을 견뎌놓고서요. 여기 올라갈 때 본전에서 다 팔아먹었습니다. 다 팔아먹었다고. 그때 누가 들어왔어요? 외국인들이 쫙 치고 들어오면서 중간에 쉬는 것 같죠? 또 치고 올라갑니다. 못 따라가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람들이 계속 팔아요. 또 기어내려. 이때 현대차가 5만 원이었어요. 현대차 5만 원이었다고. 이때 현대차가 5만 원. 그게 얼마까지 갔는지 한번 보세요. 그때 현대차 시가총액은 형편 없었습니다. 네, 5만 원이에요, 5만 원. 지금의 4분의 1, 여기 3만 원. 최저가는 3만 원인데 이때 5만 원이었어요, 5만 원. 이게 20만 원 넘어갔죠. 27만 원 가네요. 더 가나? 27만 원 끝인가요? 이렇게 나올 때 파란 말이야. 이렇게 나올 때. 이렇게 나올 때 파세요. 근데 가면서 보세요. 여기 봐봐요. 이렇게 올라갈 때. 이런 조정도 나와. 이런 조정. 물론 무서워요. 물론 많이 올라갔을 때 이야기지만 저 때는 우리가 팔았을 거예요. 근데 이런 데도 보세요. 조금 올라가는 척 하면서 옆으로 누워갖고 막 이렇게 떨어지죠? 이렇게 떨어져. 그냥 죽이는 것 같아요. 막 그냥, 아니, 뭐 올라간 것도 없지만 사실은. 네. 이렇게 막 신고가나 올라가다가 이렇게 뚝 떨어져요. 밑에까지. 그걸 사야 되는 거야. 사야 되는 거. 이때 샀잖아. 우리가 49,000원에. 근데 이런 시기를 지나고 나면 슬금슬금 오 하다가 확 올라가거든요. 그럼 이미 갭 차이가 또 나요. 오 또 올라가지. 지금 그런 단계예요. 네. 굳이 따지자면 그렇습니다. 이 당시 실적을 계산해 보면 종목이 지금 20만 원 이상 가는 거 약간 오바일 수 있어요. 왜냐면 20만 원대면은 지금 시총하고 비슷하잖아요. 24만 원이니까 뭐 한 40조쯤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여기 지금 5만 원대 있을 때 40조면은 이게 내 10조짜리가 40조 가는 거니까 어마어마한 상승 아닙니까? 그죠? 슈퍼채팅 고마워요. 어마어마한 상승이잖아. 리틀보이 님 슈퍼채팅 근데 만원 감사합니다. 요 당시의 실적도 여러분들이 개선해 보시면 시장이 좋아지고 있고 실적이 좋아지는 단계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지금 현대차 실적 같은 경우 보시면 이미 딱 고정돼 있어요. 15조. 근데 굳이 따지고 본다면 이 15조라는 영업이익은요. 이 현대차의 시가총액이 100조 원은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아까 전에 우리가 생각했었던 50만 원? 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 그거 보고 있으면요. 지금 뭐 주가가 제발 좀 들어와라 이 생각을 해야 되거든. 아 떨어져서 기분 나빠 골치 아파 마음에 안 들어 이런 얘기가 나올 이유가 없어요. 나오면 안 돼. 조금만 더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만 원까지면 어떻게 좀 안 될까요? 한 번만 이번에 들어오면 제가 꼭 사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매일매일 주가가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데 팔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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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팔아보면 알게 될게요. 팔고 나면 알게 된다고. 어떻게 되는지.
시간이 얼마 길게 걸리지 않을게요. 네. 그냥 올 하반기만 보시면, 네. 네. 올 하반기만 보시면은, 내가 그때 왜 팔았을까요? 뭐 그런 얘기 나온다. 지금은 배당에 대한 배당락이 있기 때문에 팔고 배당락 지난 이후에 다시 살까? 이 고민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주식을 팔아가지고 뭘 할까? 네. 저 밑에서 뭐, 지금 차익 실현하고 떠날까? 야, 20% 먹었으니까 30% 먹었으니까 됐어. 떠나자. 이런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입니다. 주저주를 쥐고서 팔아먹을까 말까를 고민한다는 거는 넌센스예요. 돈이 있으면 주가 떨어졌을 때 더 사는 겁니다. 조정이에요? 땡큐. 내렸어요? 땡큐. 무서워요? 땡큐. 고맙습니다. 넙죽넙죽 받아 먹어야죠. 저 사람들이 우리한테 주식을 주겠대잖아. 그럼 얼마나 좋아요. 받아 먹어야죠. 지금은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로 하는 구간이에요. 근데 여기서 조정이 내가 생각한 것만큼 깊게 들어온다. 그러면 바로 사셔야 돼요. 근데 얕게 들어온다? 그럼 못 사는 겁니다. 그때 사면 되잖아요. 살려고 해봐요. 무서워서 못 삽니다. 못 삽니다. 애매한 조정은 필요가 없어요. 22만 원대 이상에서 나오는 조정은 매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매도를 하게 되면 만약에 22만 원대 이상의 조정이 저는 그렇게 나올 것 같거든요. 22만 원까지도 안 올 것 같아요, 조정이. 근데 거기까지 안 오고 그냥 가버렸다. 그러면은 세대는 거예요. 내가 24만 원에 팔았는데 나중에 25만 원에 살 수 있겠습니까? 못 사지. 주도주는요, 함부로 파는 게 아닙니다. 주도주는 한번 시작을 하면 단기간에 끝나지 않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아직 시작을 안 했다는 거거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도주가 시작을 안 했어. 시작을 언제 하려는지 모르겠어. 삼성전자 아직 시작을 안 했어요. 왜 시작을 안 하지? 하이닉스 시작한 것 같죠? 아직 시작을 안 했어요. 얘는 지금 약간 시동을 걸어서 먼저 가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이미 출발한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얘도 뭐 이제 초입이라고 봐야 되겠지. 이미 뭐 농 익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잖아요. 아직 멀었어. 아직 멀었다고. 우선주는 변동성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뭐 그거는 상황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시작했을 수 있어요. 이거는 여기 지나가면서 이제 시작의 포인트가 나타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이제 그냥 시작이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삼성전자 아직 안 가요. 아직 시작 안 됐습니다. 현대차를 25만 원에 살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위치는 내가 원하는 위치가 아니잖아요, 오소리님아. 그죠? 내가 원하는 위치에 사야 될 거 아닙니까? 소라님 슈퍼채팅 고마워요. 생각해봐요. 현대차를 지금 사는 거는 소라님 그러면 슈퍼채팅 2만 원 감사합니다. 봐봐요. 행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여기서 매수를 할 수 있어. 왜냐면 50만 원 갈 거니까 여기서 사면 어때? 근데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내가 왜 이런 데서 사겠습니까? 왜 여기서 안 사고 왜 여기서 사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미래를 봤으면 여기서 산 거 그냥 그대로 갖고 가야지.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여러분들 미래를 보고 산 거 아니었어? 삼성전자 여기 9만 원에? 그러면 계속 갖고 가야지.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는 뭐 아주 긴 조정이 나와서 그렇지만 단기적 조정도 마찬가지예요. 25만 원짜리가 20만 원가 떨어졌어. 마이너스 한 25% 나왔다 이거야. 그럼 어떡 하실 거예요? 25만 원짜리가 20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샀어. 25만 원에 샀는데 20만 원까지 떨어졌어. 그럼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고 내가 사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마이너스 25%잖아. 어떡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소리님. 더 갈 것 같아요 라고 하니까 조정이 나올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이거가 떨어지는 순간 내가 굳게 먹었던 그 마음이 사라집니다.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잖아. 결혼하니까 어때요? 꼭 행복하지 않은 것처럼 얘기하네? 네. 결혼하니까 어때? 에? 쟤는, 방구도 안 끼고 똥도 안 살 것 같았던 그런 애였는데, 네. 뿡뿡뿡뿡 껴대고 다니고 막. 그럼 어때? 똑같은 거야. 그냥 영원히 행복할 줄 알았지? 네. 그렇지 않습니다. 네. 물론 좋아지는 계기가 또 따로 있겠지. 네. 뭐 배우자가 이제 복권 샀는데 당첨이 됐다든지, 네. 아니면 뭐 뭔가 이쁜 짓을 한다든지, 네. 그러면 괜찮지. 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좋을 거는 없어요. 항상 조정이 들어갑니다.
항상 조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조정을 염두에 두고 그 조정대에 사라는 것이 저의 전략이죠. 쪼끔이라도 쌀 때, 쪼끔이라도 더 유리할 때, 쪼끔이라도 더 나에게 뭔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됐을 때 그럴 땐 사야죠. 우리는 원하는 가격대가 있어요. 이거 지난 12월에도 안 샀잖아요. 내려갈 때 사니까. 이번에 들어오게 되면 저는 20만 원까지 한번 기다려 볼 거고요. 안 들어오면 못 사는 거고. 네. 근데 이런 경우는 있어요. 만약에 주가 이렇게 여기서 조정을 받았는데 한 23만 원 정도에 멈췄어, 조정이. 그러면서 옆으로 계속 쉬어. 누워.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계속 누워요. 그러면서 이 이평선이 이렇게 딸려 올라가 가지고 포지션을 만들어 줬어. 그럼 여기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시간이 조금 들어간 다음에. 근데 지금은 매수 타이밍이 안 나오지. 현대차 지금 사요라고 물어보면 네. 내가 할 말이 없어요. 사고 싶지 않은데 뭐 어떡할 거야? 어차피 더 갈 수도 있지만 네. 어차피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견딜 수 있는 지금은 견딜 수 있을 것 같죠? 네. 저한테 종목 상담하신 분들이 그런 거 있었어요. 마이너스 뭐 10만 원에 샀는데 지금 마이너스 20%다. 저는 항상 종목 상담할 때 TV에 나가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그러면은 "아이고 수익만 난다 그러면 기다리죠." "그럼 기다리세요. 괜찮습니다." 라고 하지만 이것을 갖고 가는 사람은 없더라. 이것을 그대로 견디고 가는 사람들은 없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중이 중요한 거고 상황이 좋을 때 추가 매수도 들어가는 거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요것만 기억하세요. 다른 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은 종목이 수익이 나고 안 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계좌가 좋아지고 있냐 안 좋아지고 있느냐 수익으로 넘어가고 있느냐 안 넘어가고 있느냐 수익이 날 것 같은 기대감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생각하세요. 2700이 올 때 여러분들 계좌가 0에 수렴하면 수익을 이 손실을 다 복구하게 되면 그것은 최고로 좋은 겁니다. 플러스가 나면 대박 잘하신 겁니다. 그런 분들은 더 크게 수익을 보실 거예요. 지금 마이너스 아직 괜찮아요. 2,700 안 됐잖아. 근데 마이너스 이때도 30이었는데 지금도 한 20쯤 돼 있어. 이러면은 하나도 개선된 게 아니야. 예? 이러면 개선된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계좌가 좋아지고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요. 무조건 좋아지고 있어야 돼요. 계속 좋아져야 됩니다. 아시겠죠? 저는 오늘 좀 내렸어요. 자동차 때문에. 조금 내렸는데 괜찮아요. 그동안 많이 올라놔 가지고 무지막지하게 많이 올랐거든. 네, 요즘에는 네. 어 맨날 고기 먹어도 될 것 같아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주식은 내가 공부한 자리, 그런 자리에서 매수하시고 그런 시점에서 매매하시고 그다음에 주도주를 갖고 있다 떨어지면 더 사시고 주가 내린다고 슬퍼하지 마시고 손실은 잠깐 수익은 영원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도주가 끝날 때 되면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주도주가 끝나는 걸 알려드릴 거예요. 그때가 되면은 여러분들 그냥 매도하고 나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군으로 구분을 지어서 가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주말인데 내일 미국장 좀 올려놓을게요. 제가. 네. 올라가는 놈들! 딱 한마디 하면 다 올라가 돼 있어. 그럼 내일은 우리 주가 반등 좀 합시다. 네. 이게 지지선이 요정 나와 있으니까 내일은 반등 좀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아니면 내일 내렸다가 이렇게 쫙 올려서 양봉으로 딱 끝나거나, 기분 좋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거 한번 기대해 보자고요. 자, 오케이. 고생하셨어요. 네, 여기까지 가겠습니다.